잠깐,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또다시 일본의 정치 전략에 휘둘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근 일본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나요?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 사태, 독도 도발, 야스쿠니 참배. 아마 분노를 느끼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도대체 저들은 왜 저렇게 우리 속을 긁을까 하고 매번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화가 날수록 다카이치 총리는 더 환하게 웃고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아세요? 우리의 분노가 그들에게는 가장 달콤한 정치적 에너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모욕적인 사건들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그녀의 지지율을 올리는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분석이 더 많은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냉정한 전략을 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그들의 정치적 전략에만 말려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냉정한 계산법을 파헤쳐서 우리가 어떻게 실리를 챙겨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그 순간이 다카이치 총리에겐 가장 짜릿한 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강경한 행동들이 일본 젊은 층과 보수층에게는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는 카타르시스를 주거든요. 우리에겐 모욕이지만 그들에게는 타협 없는 신념을 가진 뚝심 있는 리더로 비춰지는 거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한국의 격한 반응을 유도하여 자신의 지지 기반을 다지는 정치적 쇼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라는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성공 패턴을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 분석으로 해부하고 한국이 감정적 분노가 아닌 국익과 실리를 잡을 수 있는 냉정한 3단계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그들의 속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본 보수층에게 아베 전 총리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30년을 끝내고 강한 일본을 재건하려 했던 비전의 상징이었죠. 다카이치는 그 비전을 가장 순도 높게 계승한 인물로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친분을 넘어 그녀는 아베 정권 때 경제안보 담당 대신 같은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녀가 주도했던 정책 중에 경제안보추진법 2022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은 겉으로 보면 공급망 강화지만 핵심은 반도체, 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일본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려는 철저한 실리 전략입니다. 생각해보니 아베 전 총리가 결국 완수하지 못한 평화헌법 구조 개정을 완수하고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겠다는 오랜 수건을 다카이치가 가장 강경하고 타협 없이 밀어붙이는 확신범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보수층은 그녀에게서 멈췄던 시계를 다시 돌리는 강력한 추진력을 보는 거죠.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하락을 겪으면서 많은 일본인은 자국을 약자로 인식하는 잠재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카이치는 이 피해 의식을 해소시켜주는 대리 만족의 상품인 거예요. 그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멋대로 사과하면 곤란하다고 했던 발언 혹은 한국이 기어오른다는 식의 도발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 귀에는 망언이지만 일본 보수층에게는 더 이상 숙이지 않는 강한 일본을 보여주는 극적인 쇼가 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정치에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을 형성하거든요. 그녀의 막말은 일종의 정신적 보상인 셈입니다. 다카이치의 지지층은 단순하지 않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베 추종 보수층 헌법 개정, 군비 증강 등 이념적 수건 해소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층입니다. 이들은 다카이치의 강경한 이미지를 신념 그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경기 침체 불안층 이들은 당장의 경제 안보와 강한 국가 이미지를 원합니다. 다카이치가 제시하는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일본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그녀를 지지합니다. 젊은 층 SNS 친화적 지지층 이들은 사이다 발언에 열광하며 복잡한 역사 문제보다는
명확한 적을 설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리더십을 선호합니다. 다카이치 진영은 SNS를 통해 강렬한 이미지를 유포하며 이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능숙합니다. 와, 그런데 말이에요. 다카이치 진영이 언론을 활용하는 방식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산케이, 요미우리 같은 보수 성향의 거대 언론사를 통해 자신들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스캔들이 터졌을 때는 한국 때리기 같은 강경 발언을 터뜨려 논란의 초점을 돌리는 위기관리 능력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 거죠. 그녀의 전략은 결국 한국의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감정적 승리가 아닌 국익과 실리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은 냉정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1단계 전략적 무시를 통한 도발 에너지의 무력화. 블랙 이글스 금융 거부 사건처럼 한국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는 내부 정치용 메시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격하게 반응할수록 그녀의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역설적 구조를 끊어내야 합니다. 자, 그럼 전략적 무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우선 외교부의 대응부터 좀 바꿔야 해요. 일본이 독도나 과거사로 또 도발을 해왔을 때 예전처럼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서 막 길고 장황하게 논평을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 딱 이 한 줄로 짧게 끝내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수록 상대방에게 반격의 빌미나 이슈 확대의 여지만 줄 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 대사를 불러서 항의할 때도 언론에 요란하게 알리거나 앞에서 감정적으로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메시지만 전달하고 끝내는 거죠. 최대한 조용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내부의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국내 언론이나 국회에 여러분, 상대방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 성숙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해야 해요. 그래야 감정적인 여론이 너무 과하게 확산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고 이성적인 전략을 밀고 나갈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전략적 무시의 핵심입니다. 무반응이 가장 강력한 반격일 수 있습니다. 2단계 경제적 역이용 전략으로 일본의 발목 잡기 심화. 다카이치 총리가 인연과 실리를 섞어서 쓰지만 우리는 이 둘을 딱 잘라서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오히려 협력을 무기로 활용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니 일본이 2019년에 대한국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오히려 한국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자립을 가속화하며 일본의 의도를 무력화시켰잖아요. 우리는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소재 등 핵심 공급망 안정 논의에서는 일본을 최대한 우대하고 한일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일본이 경제적 실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념적 갈등을 심화시키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경제가 정치의 발목을 잡는 실리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3단계 국제적 프레임 전쟁을 통한 고립 심화.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집단 자위권 행사 언급은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숨겨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점을 한국이 세련되고 논리적인 언어로 활용해야 합니다. UN G7, APEC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국은 대화와 협력을 간절히 원하지만 일본 강경파의 위험한 역사인식이 걸림돌이라는 점을 성숙한 외교 언어로 전달해야 합니다. 독도 문제를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닌 일본의 과거사 문제 및 군국주의 회귀 시도와 연계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나 UN 인권, 이사회 등 구체적인 국제기구를 언급하며 인권 및 국제법적 쟁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평화수호의 리더 역할을 맡고 일본 강경파를 과거에 갇혀 국제적 신뢰를 잃어가는 나라로 만들어서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냉정한 승리 공식입니다. 이 전략은 특히 국제사회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꽤 깊어졌죠? 하지만 우리가 다카이치 총리를 그저 나쁜 사람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한 전략가로 보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분노를 국익 수호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론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와 미디어는 상대방의 도발에 흥분하지 않는 것이 곧 승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제가 겪어본 바로는 국민들의 성숙한 반응이야말로 외교관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냉정한 분석과 전략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블랙 이글스 금융 거부 사건처럼 명백한 도발이 계속될 때 감정을 실은 강경 맞대응과 국익을 위한 냉정한 차단. 외교 중 어떤 전략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로운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 3가지.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다카이치 총리의 성공은 아베 유산과 일본의 피해 의식을 결합한 전략이다. 블랙 이글스 사건 뒤에는 치밀한 경제, 안보 전략이 숨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녀의 도발에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전략적 무시를 할 때 그녀의 지지 기반은 약해집니다. 우리의 해법은 무시와 실리다. 이념 도발에는 무반응으로, 경제 협력에서는 최대 우대로 일본이 스스로 발목을 잡도록 만드는 실리. 외교가 우리의 국익을 지킬 유일한 해법입니다. 냉정한 분석과 똑똑한 전략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봅시다. 다음에 또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